안녕하세요. 교육뉴스 브리핑입니다. 말하고 보니까는 교육진담을 뺐어요. 아유, 자, 분당 맹모 신문은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춘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기자님 아니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춘희 발행이님 나오셨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그거 진짜요? 신문이. 네, 너무 잘 나와서. 영광입니다. 네. 이거 그 분당 지역에 계신 그 학부모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반응이 좋아요. 저희한테 명예 기자 이런 거 하나 주시면. 그래, 나 그런 거 저희도 좋아하는데? 이제 진짜 기자라고 아니, 이제 좀. 저희는 뭐 글 주시면 다 기자로. 알겠습니다. 저희 원래 기고하고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도와주세요. 제가 그걸. 갑자기 너무 예. 큰 인맥을 알게 됐어요. 너무 영광스러워요. 언론인과 이게 네, 언론. 우리나라 권력. 왜 그러세요, 기자님들? 저희는 야매 기자로서. 이름만 이름이 그냥 이름이 기자인 거죠? 기자입니다. 이름이 직업이 기자. 아니라 네. 그냥 이름이 기자였던 닉네임이 거. 기자인 그러셨어요? 네, 기자. 본명이에요. 네. 본명이 수기자예요. 고개 자자 숙이자. 고개 수기자. 고개 숙이자. 네. 자, 수기자님 나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옥 기자님 네,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옥 안녕하세요. 기자님은 저기 중국 무공. 네, 중국 무협지 잘 나오는 거예요. 옥 기자 이렇게 소강호에 나옵니다. 아, 예, 네. 예. 정작 네, 그렇군요. 읽어봐야겠네요. 네네. 자, 뭐 오늘은 이제 수 기자님께서 준비하신 어떠한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일반고 전환과 이게 또 맥락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소재 자체가. 예. 오늘 기사가 좀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많이 할 예. 수 있게 해줄 네.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서울대 최종 합격이 아니고요. 네. 1단계. 내일 면접 보러 갑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면접 보고 떨려, 2단계 떨려.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서울대는 2배수를 뽑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1단계 합격자, 그러니까 정원의 2배수가 내일 이제 가서 면접을 일반 전형에서 보는 거죠. 다들 뭐 미치는 거죠. 지역 균형은 또 아닙니다. 지역 균형은 또 네. 저 일주일 후. 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대 이제 일반 전형 네. 친구들이 내일 이제 2단계 보고 최종 합격이 되는데 근데 1단계 합격자가 뉴스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 1단계 서울대 1단계도 합격자 되게 수가. 의미가 커요. 예. 근데 이제 1단계 합격자 수라는 건 어떻게 본다면 학생부와 자소서, 서류 중심으로 평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학교의 역량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숫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의 면접 개인적인 실력이 배제된 학교의 노력이 좀 많이 보일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고입과 관련해서 또 어머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의미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벌써 발표가 나왔죠. 네, 그래서 고입과 대단해. 예. 대입을 좀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사인 것 같아서 흥미로운 기사인 것 같아서 오늘 들고 왔습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결과는 확실히 이제 작년부터 수시 강세였던 학교들이 이미 있었죠. 예, 근데 예. 그 학교들이 거의 그 순위가 크게 변동하지 않고 1단계 합격자 수에서도 많이 예. 배출이 됐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1단계 합격자 수랑 최종 합격자 수가 나오니까 이제 합격 비율도 나오게 되는 거죠. 야, 그렇죠. 합격 비율은 뭐 그거는 근데 좀 민감한 문제라서 민감한 저희는 좀 말을 하기보다는 그거는 기사를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왜냐하면 같아요. 60명이 1단계 네. 합격하면 원래 이치적으로는 네. 30명만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작년에 1단계를 합격했는데 9명이 합격한 학교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20명의 학교의 역량은 우리가 또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네. 그러나 11명이 떨어졌다는 그런 상당히 그렇죠. 민감한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좀 저희가 배제하고 그 학교의 역량 자체를 좀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등은 어느 학교죠? 하나고죠? 네, 하나고죠. 네. 수시의 지금 절대적인 강자고 네. 몇 명이죠? 지금 1단계 합격자가 이제 69명, 69로 지금 70명이면은 그 200명 정도거든요. 200명은 정원이 네, 네. 뭐 서울대 안 쓴 학생들 뭐 내용들 확인하고 또 다른 데 이제 그 다른 데도 가지 않습니까? 네네. 네, 뭐 카이스트 관련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 뭐 다 배제하고 나면은 뭐 거의 그 2배수 정도로 합격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둘 중 하나까지. 그렇죠. 4등급까지는 1단계가 붙었다. 네. 4, 5등급 민감한 얘기를 좀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시네요. 팟캐스트니까요. 팟캐스트니까. 네, 그러니까 팟캐스트니까. 어느 학교 몇 등급은 어디를 쓸 수 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러나 역시 네, 3등급은 시원하게. 붙어요. 3등급은 안정권? 안정권. 아. 최종까지 안정권.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 그 하나고 다니는 학생들도 그렇게 이해해요. 3등급 받으면 우리가 붙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하나고 가서 공군사관학교 간 제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해 준 거에 따르면 하나고 가면은 뭐 90% 이상은 사실은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다. 고3 때. 왜냐면 학교에 대한 믿음 그리고 본인의 실력에 대한
자부심이 자부심이 있어요. 있으니까 수시로 우린 다 간다. 네. 우리를 어떻게 안 뽑아?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어디든 간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내신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근데 이제 써줘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데를 안 써주는 경우에는 이제 정시를 간다. 준비하거나 재수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뭐 의대 준비하면 그럴 수 네. 있겠죠. 아, 그렇네. 그리고 이제 너무 안 좋은 애들, 너무 내가 좀 너무 많이 좀 집중했는데 뭐 이런 학생들이 그럼 있어요. 거의 네. 7, 8등급 친구들 이외에는 그냥 수시로 가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고 1등 해서 이제 69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1단계 합격을 했네요. 네. 올해 기준이죠. 네, 올해. 내일 면접 보는. 네. 작년에도 1단계는 이제 68명. 그러니까 거의 네. 비슷하게 붙었어요. 작년에 68명인데 작년에 1단계. 네. 작년에 최종 합격이 거의 50명 가까이 됐죠. 50명 네. 가까이 되니까. 그래요? 근데 붙고 안 간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또 문제거든요. 네. 그런 걸로 따지면은 뭐 거의 상당수가 붙은 서울대 예를 들어서 공대를 붙었는데 의대를 가고 이런 친구도 있지 이제 않았을까요? 네. 매년 등록 그 합격자 수하고 등록자 네, 수가 다른- 또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네, 네. 의대로 빠지는 인원 때문에 또 근데 뭐 또 이제 늘었어요. 네, 중복 합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죠. 근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략의 합격률은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서울대는 그냥 의대로 빠져나가는 경우 아니면은 거의 그냥 그렇죠. 일반 간다고 전형으로 봐야 되면 다 가. 그렇죠. 네, 그리고 일반 이제 전형은 준비를 철저하게 카이스트 거기에 맞춰서 정도면 했다는 고민하지 소리니까. 않을까요? 카이스트 안 하죠. 요즘 트렌드 카이스트는 잘 안 안 합니다. 하는 고민 안 합니까? 카이스트 가는 학생들이 일단 원서를 안 쓰겠죠. 처음부터. 네. 그리고 카이스트는 일단 붙으면 일단 간다는 생각이 워낙 강해서 그러니까 좀 니즈와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선호도는 서울대가 최근에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입시적으로 놓고 본다면 학생들 선호도는 서울대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흥미롭네요. 네. 등록금 싸요 서울대. 이제 군대가 모병제로 되고 나면 뭐 그리고 뭐 대학원을 가면 된다 생각하니까 2등은 어딘가요? 이대는 2등. 외대부고입니다. 뭐 올해 몇 명이에요? 외대부고가 올해 이제 53명, 53. 54명. 맞네요. 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수능 만점 3명 있대요. 근데 외대부고는 이제 전체 합격자 수는 하나고보다 더 높았죠. 왜냐하면 정시로 또 절반 가량 서울대 합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 자체 하나만 놓고 보면 하나고가 절대적인 강자지만 이제 수시 정시 다 놓고 균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또 이 정시 확대랑 연결돼서는 또 외대부고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인문 쪽에서 그 수능 만점이 3명. 자연계 쪽은 뭐 일단 없는 걸로. 지금 외대부고에서요? 네네 올해. 예, 올해 따끈따끈한 정보인데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기사에 나왔어요. 왠지 그 세 명이 다 재수생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재수생 아니에요. 현역 3명. 그럼 대단한 건데. 네, 네. 뭐 관리하는 학생이 있어서 넌 다 맞았냐 했더니 아니라고. 좀 홍보 좀 할 텐데 이러면서 뭐 얘기입니다. 예. 설마 국어 틀린 건 아니겠죠? 관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상위권 문과 학생들이 국어를 틀리고 안 틀려야 틀릴 만한 되죠. 소재는 아니죠. 예, 그 정도 정시 위주로 공부했던 학생들이 그걸 틀리기는 좀 쉽지가 않죠. 네. 예. 자, 그럼 3등. 전 이럴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1, 2등은 정해졌어 그래. 하나고 외대부고. 3등이 뭐예요? 3등이 어디예요? 그런데 3등도 항상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대원외고죠? 네, 맞습니다. 문과만으로 예, 문과만으로 3등이니까 몇 명이에요? 문과만으로 47명. 47. 1등입니다. 1등. 1등. 예, 대한민국 문과 1등. 1등. 예, 아니, 문이과 그냥 통합되면은 제가 볼 때는 문이과 대원외고가 통합되면 대원외고 1등.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대원외고가 문이과 통합되면 1등이죠.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대원외고 들어간 친구들이 저는 상당히 궁금해요. 문이과 통합 세대에서 어떤 친구들이 들어갔을지. 그런데 저는 외고 커리큘럼은 다르지 않아요? 올해부터는 커리큘럼 자체는 외고니까. 올해 들어가는 학생들 정도에서는 이과로 대학의 들어가는 이공계열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의학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문이과가 통합됐기 때문에 외고는 문이과 통합과정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고가 문이과가 통합됐다고 해서 이과 합격생이 더 나올 거라는 거는 조금 맞지 정시로 않아요?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로 가던가. 정시도 있고 그다음에 교과는 하신 말씀이 교육과정에서 맞는데 또 비교과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 비교과에서는 애들은 전부 다 교과로는 안 가요. 다 비교과로. 그러니까 네. 교과 스타일을 이제 가기 때문에. 교과 학습 교육과정 커리큘럼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외고의 커리큘럼을 따라야 되니까 문과 중심인 것이 맞는데 근데 이제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제 올해 들어가는 학생들은 가능할 거예요.
올해. 작년이랑 재작년 들어간 학생들은 워낙 인문사회 니즈를 갖고 있는 애들만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별로 변동사항이 없겠지만 올해서부터 한 10명 정도는 가슴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전에 올해 안양 입학생들 예전에 정도. 안양외고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올해 입학생 중에서 저는 한 그때는 10명은 이과를 했어요. 아예 이과 반을 운영. 이과 반이 있는데 거기도 외고 커리큘럼을 따라 했지만 이과 반 자체를 그냥 육성을 했으니까. 올해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서 10명은 다른 뜻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자소서에는 그렇게 안 쓰지만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아마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약대 같은 경우에는 화학의 특이성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화생의 특이성을 보여주면 되는데 화생의 특이성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공대, 약대, 상경계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호환성을 갖고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학생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대원외고가 문이과 통합과정을 이제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대원외고는 반기지 않을까? 대원외고는 안 반기고요. 안 반겨요? 예, 그러니까 반기는 학교들이 있고 안 반기는 학교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과를 흡수할 수 있고 그 과정을 깔 수 있다는 근데 거가 또 이제 선발 권한이 없어진다는 선발권이 얘기죠. 사라지는 거기 아무래도. 때문에, 예. 그래서 대원외고 문과로 46명이요. 47명이요. 47명. 일등이네. 위대합니다. 예. 근데 놀랍게도 작년에도 47명이었어요. 그리고 티오가 있나 봐요, 진짜. 티오는 아닌데 그냥 그 애들이 그 아니 애들 어떻게 간 그 거죠, 비슷하죠? 그냥 배분이 아닐까요? 배분이 그냥 인재 풀이 네, 그렇게 이제 되니까. 그 정도 되는 네. 거예요. 대원외고에서 1단계를 합격하는 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정말 하나고가 5분의 69, 1이네. 69, 68. 그다음에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저도 매년 분당 지역에 있는 일반고가 서울대를 얼마나 보내나를 총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짜 놀랍도록 비슷해요.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이 있어요. 70명 후반에서 80명 초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제 있어요. 대학이 그러면 고등학교 최종 합격이 그래요. 고등학교에 쿼터를 갖고 있다 이러면 상당히 이거는 이제 근데 논란이 될 수 이 있는 부분은 문제죠. 이제 청취자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네. 입시는 인풋과 아웃풋의 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9년 동안의 인생을 잘 산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잘 살아서 가는 건데 이 인풋이 늘 균일해요. 지역별로 그리고 학교의 위상별로 비슷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쿼터가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고등학교 만약에 이제 서열화해서 쿼터를 주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안에서 서울대를 쓰는 친구들의 비율은 좀 그게 일정하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지금 약간 또 옆으로 가는데 이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신설 학교예요. 서울대학교를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하거나 의대를 배출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학교의 네임밸류가 약해서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 속에서 그 학생이 상당한 특이성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런 어떠한 불리함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할 수가 대학에서는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에서는 그 학교의 수상 데이터가 기록 같은 없어. 비교과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모험을 그런 해야 부분이 되는 좀 거잖아요. 약한 거죠. 그러니까 모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그런 어떤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대는 이제 맨날 뽑는 학교만 뽑는다. 특정 학교, 특정 지역 이런 거에 대한 그 여론 이런 걸 의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학교들이 몇 개 학교가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거를 발표를 하는데 그게 많아지면 평가가 좋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안 뽑았던 학교에서 새로운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취지를 안다면 내가 신생학교에 다닌다 하더라도 그 컨셉을 잘 읽어서 준비를 하면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 당연히 강점이 되죠.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거를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랄까 내가 우리 학교에서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그 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양동 쪽에 서울의 자양동이면 괜찮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광진구 쪽에 광진구 쪽에 불과 제가 그 5년 전에 설명을 하러 갔는데 되게 패배 의식이 많아요.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못 간다. 아니 이게 근데 웃으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교육 특구 옆에 있으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이 학교에 네가 왜 못 가? 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제 동아리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만들면 되고 만들어서 활동하면 되지. 하긴 했는데 제가 붙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갈 거고 네 다음 수업 되게 많이 갈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의 케이스가 될 거야. 야, 생각해봐. 아니 네가 경제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학교가 동아리도 없는데 네가 만들었겠니?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친구가 서울대 경제를 갔고 그 이후에 그 학교에서는 10명 이상씩 매년 맞아요. 학종으로 서울대를 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의기소침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우리 학교의 선도주자로서 뚫겠다. 맞아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아니 서울대에서도 생각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신생학교 새로운 학교에서 학생을 뽑고 싶다. 제발 그렇게 만들어 달라. 그런데 뽑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학교의 패배주의와 그 학교의 패배주의를 학생이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은 학교의 패배주의를 학생이 뛰어넘기 위해서는 얼마나 애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변에서 으쌰으쌰 해주고 띄워줘도 애가 가서 꺾일 어른들의 게 문제가 더 심각하죠. 어른들이 한마디로 우리 학교에서 간 적이 없어 이렇게 나오고 그 우리 근처에 사교육도 문제입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는 간 다음에 전부 다 자퇴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은 이 애들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용기를 내세요. 내가 뚫는다. 맞아요. 뭐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제가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만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네네. 그건 지난번에 우리가 국정감사 뉴스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서울대는 국정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네. 그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되게 무서운 그 네. 내용이죠. 그러니까 서울대의 이런 결과만큼은 좀 우리가 신뢰를 할 만하다. 네. 저 이제 일반 전형 이제 1단계 발표된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반고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일반고는 지금 여기는 이제 수시 합격 상위권 학교만 소개를 해주다 보니까 일반고 중에는 불행히도 포함된 학교가 없습니다. 공주사대 부고 일반 건데. 강남 뭐 숙명여고 휘문고에서 10명 이상이 네. 물론 그 이제 좀 더 아래쪽 순위로 가면 그런데 있죠. 되게 있겠죠. 적게 나온 거예요. 네. 네. 뭐 아까 휘문고 적죠. 12명 이 얘기는 네. 되게 휘문고는 적게 생각보다 나온다. 네, 그렇죠. 아마 의대로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휘문고는 그 전체 재학생들 중에서 절반 이상 3분의 2가 그 장래 희망을 의사로 적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런 예, 의대가 웃기고. 훨씬 많다고. 상상건가요? 그리고 커리큘럼과 학생들의 어떤 활동성 자체를 보면은 그 서울대 학종을 준비하는 것이 학교와 그 학생 모두 좀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요. 그래서 아직은 정시형. 아직은 강남 쪽의 학교들이 의대 선호 현상이 너무 강하고 의대 선호 현상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근데 휘문고가 12명이라고 하면 그게 예년엔 최종이었거든요. 저 되게 적어진 것 같은데. 올해 최종이 그 정도에서 15명에서 20명 이렇게 최종이 올해 어쨌든 전교 1등이 올해 정시로 많이 나올까요? 올해 전교 1등이 정시로도 많이 나오겠죠. 네. 올해 휘문고 전교 1등은 직윤을 쓰지 않았습니다. 휘문고 뭐 자사고고. 그러니까 올해 휘문고 전교 1등이 직윤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올해 휘문고 전교 1등은 직윤을 포기하고 지금 의대를 서울대 의대의 일반 전형을 준비해서 내일 시험 보겠죠. 그러니까 이 학교의 트렌드가 이런 거니까. 뭐 물론 뭐 웬만한 일반고들도 다 직윤으로 서울대 의대를 쓰는 케이스들은 뭐 많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명여고가 꽤 많이 갔는데 숙명여고는 되게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거다 이랬는데 예상을 깨고 일반고에서는 되게 상위네요. 학교의 역량 자체가 워낙 뭐, 숙명여고는 준비를 많이 했고요. 휘문고랑 숙명여고 갖고 있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휘문은 의대 선호 현상이 너무 강렬하게 만들어졌지만 사실 숙명은 우리 학교가 무슨 학종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학종을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이 여학교의 특성상. 그래서 어느 정도 강남권 학교들 중에서 학종에 대한 대응력, 비교과에 대한 대응력이 숙명이 상당히 좋아요. 내신 따기가 어려울 뿐이지. 그런 면에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역균형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서울대가 생각이 좋다라는 게 이제 지역균형에서는 1단계를 따로 뽑지 않거든요. 그냥 지역균형 대상자들은 전부 다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학교 자체에 대한 좀 격차를 더 신경을 쓴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 최근 몇 년 후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마 강남권 학교들 중에서는 중동고를 좀 주목해 보면 중동고의 1단계 합격자가 아마 내년 아마 우리가 비슷한 방송을 요 시기 하면은 내년에는 아마 중동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조사를 부디 해주시길. 저희는 조사 능력 자체는 없기 중동고에 때문에. 아는 분 계시나 저희는 봐. 뉴스 뭐 브리핑이기 때문에. 그럼요. 우린 브리핑만 해주면 되지 뭐. 우리 안 나오면 해석을 어쩔 수 해서, 없습니다. 네. 해석을 다 해주면 되는 거죠. 대신 좋은 자료는 열심히 찾아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 전형에
특목 자사고 판인 걸로 일단 보여지잖아요. 상위권은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그렇죠. 했죠. 네, 분위기가 이래서 그게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거예요. 나올 것 같아요. 서울대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그 아래 상위권 대학은 어느 정도일까? 이제 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이제 합쳐보잖아요. 합쳐보면은 상당한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쭉 합치면은 뭐 거의 숫자 자체가 갖고 있는 힘 자체가 거의 뭐 100명, 200명, 그렇죠? 한 300명, 거의 400명이거든요. 네, 1단계 합격자 수 그리고 자체가. 저희가 그 약간 놀라야 될 것 같아서 합격률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합격률 자체가 또 높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시 쪽에 관련돼서는 뭐 상위 12개 학교인데 이 상위 12개 학교가 거의 400명 정도의 1단계 합격자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 학교의 인풋, 즉 중학교 3학년 때 일단 우수한 애들이 많이 갔고 그리고 인풋이 곧 아웃풋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자사고, 국제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그 되겠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됩니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하는 게 이거를 평준화하지 않고는 2025년 고교 학점제가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5년 후에는 정말 실효성 있게 없어질 것 같다. 입법 예고도 이미 됐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님들까지는 이제 우리 애까지가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애까지 보내고 초사부터는 이제 패러다임 바뀌죠. 네, 초사부터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니까 초사 어머님들은 이제 우리 애는 평준하구나 안 이렇게 시켜도 될것 생각하시고 같아요. 저도 상당히 안 될 거라는 회의주의자 쪽이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저도 약간은 생각이 바뀐 게 중간 발표가 잠깐 나왔을 때 이제 일반고로 전환하지만 그 학교의 특성과 교육 커리큘럼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다만 이제 선발권을 박탈하고 추첨제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현실성이 있죠. 아니 법적으로 몇 가지 논점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 소원 아니라 그 어떠한 현실적 법의 존재 자체에서도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게 첫째는 학교 폐지가 아니고요. 두 번째 학교의 커리큘럼 교육 과정에 대한 폐지도 존중한다는 아니에요. 거고. 근데 그 존중한다는 건 사실은 학교 측에 약간의 당근을 준 거죠. 네. 너네 교육 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일반고로 전환되면 지원도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외고 선생님들 중에서는 일반고로 전환되면 나라에서 지원받으니까 더 좋다. 네. 그래서 네. 내부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자기들의 그렇죠. 그런 그건 교육적 네. 가치관만 이제 유지할 수 있으면 사실은 그 약간의 당근책을 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도 좋아해요. 횡성 주민들은 그렇죠. 지금 네. 아니 지금 일산 주민들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뭐 제가 며칠 전에 또 일산에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용인 주민들 아니 얼마나 좋아요. 고양 외고, 고양 국제고, 고양 외고도 이번에 20명 아니었나요? 꽤 높았어요. 1단계 26명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고양 외고, 고양 국제고를 뺑뺑이 돌려서 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 일지망 선호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두루두루 통하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왜 그 모병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군대를 가는데 이제 모병제를 하겠다. 모병제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인구 감소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아니 청년이 지금 40만이면 나이가 이제 40만, 학력 인구가 40만이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20만이에요. 남자가 20만. 그럼 예를 30만 대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가 나이 한 살 때가 30만 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8만 정도가 돼요. 18만이면은 그 18만 명이면은 그 중에서 또 이게 신체적으로 안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놓고 따졌을 때 현재의 60만 대군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60만 대군 뭐 어렸을 때 막 교육 받았잖아요. 그거 불가능해요. 군대를 그러면 뭐 3년, 4년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60만 대군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나온 얘기거든요. 모병제라는 얘기 자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결국 안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이거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2025년 이후에 고교학점제가 완벽히 만들어지면 모든 고등학교가 학사 편성의 자율권을 갖게 되는데 학사 편성의 자율권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40만 시대에 핵심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거의 10,000명, 20,000명이 특정 학교로 쏠려버리게 되면은 나머지 학교들은 우월한 형태의
교육적인 형태가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협업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흐트러뜨린다는 측면 속에서 고교학점제 시대에는 필수적으로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의 전환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모든 일반고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법적 근거를 굉장히 면밀히 검토했어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법적 근거를 굉장히 명료하게 만들어놔서 법으로 따졌을 때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학교를 유지했지, 이름도 유지했지, 교육과정 유지해줬지, 지원도 이제 줬지. 믿어야 되겠는데 저는 될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이것의 법적 근거가 또 뭐냐면은 시행령이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시행령으로 특권을 유지시켜줬던 거예요. 선발권을. 그랬는데 교육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현실적 상황이 다 해소되었으니 시행령에 대한 특권을 줄 근거가 사라졌으니 너에게 준 특권을 내가 회수하겠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런 판단을 내렸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라 헌법소원의 기각 정도도 아니고 저는 각하라고 봐요. 이제 기각은 내용 심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용이 좀 해당 사안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는 아예 내가 심리도 안 할 거야 라고 각하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리해요. 자사고에. 외고 자사고에 불리하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이거는 명확히 없어지는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이훈혜 교육부 장관도 명확히 이 점에 대해서 며칠 전 되게 강하게 얘기해서 이거 없어졌는데 왜 사람들이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외대부고가 있으니까 외대부고만 이 외대부고의 고민이죠. 모현에 있는 중학생들이 외대부고를 가는 거잖아요. 용인 전 지역에 그게 잘 있는 상상이 안 가서. 그래서 저는 용인 전 그런데- 지역 학생들이 일지망을 민사고 쓰겠죠. 원주 애들이 가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현실성을 높이고 학교에게 당근책을 준 대신에 사실은 좀 다른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또다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역 내에서의 그러면 이제 공정함은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지만 지역 간 격차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간 격차에 대한 문제는 좀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됐다. 그거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 간 격차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은. 네. 근데 이제 뭐 강남이냐,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이냐, 목동이냐,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부분이 강남 8학군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 8학군의 부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게 만들어진다 해서 지금 현재의 교육제도 하에서의 학종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강남 8학군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구조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 어떤 내용인 거고. 이제 정시 확대 요번에 이제 곧 발표될 2023 입시에서 이제 관전 포인트가 정시 확대가 몇 % 될 것이냐 하고 교육부가 지금 그리고 발표해야 될 게 많죠. 지금 얘기되는 게 학종도 조금 이제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비교과를 폐지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공정성을 강화에다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정성 강화라는 거는 지역의 안배, 균형 이런 것들을 뭐 사회적 전형이라든지 기회 균형이라든지 지역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고르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놓으면 강남 쏠림 현상, 강남으로 가느니 차라리 강동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정시 확대 퍼센티지 발표랑 그다음에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현 중3 친구들 2023년 대입에 대한 기본 계획안이 다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안 나오면은 교육부 상당히 욕을 먹을 상황인데 그래서 원래 셋째 주에 나온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확률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시가 6대4 얘기하던데. 네, 6대4죠. 6대4인데 이제 그게 내용적으로 5대5예요. 그렇죠. 2월 돼서 넘어가는 친구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됐을 때 6대4가 되면은 대학들은 상당히 6대4를 지킬 거예요. 2월이라고 하는 그런, 왜냐면은 6대4를 강하게 요구하는 게 서울 시내 주요 대학만 요구할 네, 거고 맞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 6대4를 요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형태의 학종에서의 예를 들어서 후순위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구책을 구하겠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학종 선호 현상이 상위권 대학들이 워낙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이번 수능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 지역 간 격차라고 얘기했을 때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다라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던 그 휘문고가 1단계 12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의대에 선호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표현했긴 했지만 생각 외로 되게 적은 거거든요. 약한 결과, 어쨌든 올해 입시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약한 거죠. 예상외로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효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그런 형태의 어떤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강남 선호현상은 언론이 좋아해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강남 선호현상이 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은 그냥 무조건 반사식으로 던진 것 같아요. 막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이제 그냥 강남 선호야. 학부모이시잖아요. 이러면서. 학부모이신데 만약에 전 안 보내죠. 안 보내요. 미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가겠네요. 네, 저는 안 가요. 네. 이럴 어디로 때 안 가는 겁니까? 절대로 강남으로 안 가죠. 지역을 이 입시 제도 하에 이사를 안 가신다는 이사 거죠? 절대 이 제도 하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정말로 없으신 거 아니고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그 지금 집이 너무 좋아서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저는 일단은 잔디를 밟아야 되는데 강남에서 잔디 밟고 살 수는 없고. 근데 거봐. 문제는 저는 입시 제도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은 저는 만약에 그 예를 들어 우리 물론 합의를 해야 되겠죠.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합의를 해야 돼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도 이런 교육 경쟁 속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입시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강남에 가서 여기서 뭔가를 같이 아빠랑 준비하자 이런 생각은 꿈에도 0.001%도 없습니다. 외대 보고 가는 거 불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대부고는 아이 성향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향과 역량에 따라서 절대로 안 보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어떤 흐름들이 그래서 항상 학생과 어쨌든 학생의 역량과 학교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특정 지역 특정 학교가 무조건 모든 학생에게 다 낫다라는 어떠한 생각 자체는 일단 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한테 맞냐 안 맞냐를 갖다 놓고 고민을 하겠죠. 어쨌든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 잘한다 해서 강남 선호 현상과 강남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왜냐면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고. 학종이 메인이기 때문에 일단 학종을 하다 안 되면 정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학종을 하는데 유리한데 일단 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정시 준비하는 건데 아니 뭐 정시 준비하는데 뭐 굳이 뭐 많은 맞아요. 학부모들이 뭐 다 뭐 대치동 가가지고 유명 강사의 수업을 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일종의 환상이거든요. 뭐 인강도 있는 거고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뭐 어쨌든 그런 맥락이라 제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어떠한 이상한 결과론적인 예측보다는 이것이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일단 먼저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랬을 땐 저는 국제고, 자사고, 외고는 5년 후에는 폐지의 수순을 확실하게 밟고 있다. 그리고 그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고 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는 이미 들어갔다. 입법예고 들어갔거든요. 시행령 삭제에 대한 입법예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전부 다 전환되는 걸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애들부터는 자사고 특목고 없고 다 일반고고 고교학점제하고 절대평가하고 네. 어떻게 입시가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 5학년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전이 있었네요. 재수하면은 또 해당이 될 수도 아이고 있겠네. 안 시킬 겁니다. 저는 뭐 재수를 반대하니까. 마지막 자사고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또 다음 주제는 뭘로? 교육부 발표가 나올 거로 그렇죠. 예상이 그래서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주제는 이제 아주 이런 흥미로울 식으로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다음 주제는 이 교육부 발표. 그다음에 이제 정시 수시 비율이 이제 확정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오늘 하다가 좀 저희가 중간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이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서 고교학점제 시행, 내신 절대평가 변화. 요거를 아마 한 1, 2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두 주로 이렇게 꼭지를 만들면은 딱 교육부 얘기되지 발표가 나와야 않을까. 될 텐데. 교육부 발표 나오지 않으면 또 뭐 또 다른 형태로 네. 찾아뵈면 되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저희 녹음하기 이전까지는 교육부가 발표하는 걸로 국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교육 뉴스 원래 11월 셋째 주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거의 말이거든요. 저희 이제 녹음하는 과정을 놓고 본다면 해서 아마 교육부의 1차 발표가 있고요.
그 발표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1, 2부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좀 찾아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즐겁게 우리 그 이춘희 반행이님이 오시니 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제가 좀 당황하면서 제가 또 기자에서 발행인이 돼서 좀 되게 묵직하지 않나요? 오늘 그렇죠. 제가? 이게 되게 묵직하죠. 좀 발행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이춘희 반행이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아니. 기자가 편합니다. 아닙니다. 뭔가 저희가 격이 높아진 아니 것 호박이 같아서 엄마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아니, 저는. 저희가 격이 높아진 것 같아서 저희 스스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춘희 발행인님 오셨고요, 수 기자님 오셨고 오 기자님 오셨습니다. 교육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